서울 이태원 거리에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계절은 돌아왔지만 지난해 10월 29일 그날 이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한동안 이태원은 가장 아픈 이름으로 기억될 겁니다. KBS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기억하며 다시 그날의 거리를 걸어보려 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아직은 미완성인 오늘을 한 주 동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동희 기자입니다. 이곳은 약 1년 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입니다. 이 좁고 가파른 골목에 올라오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뒤엉키면서 모두 159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골목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눠 우측 통행을 안내만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 중 하나였습니다. 올해 1주기 때는 이런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골목길의 가파른 경사입니다. 약 한 달 전에서야 이렇게 미끄럼 방지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길 건너편에선 참사 골목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작년 말 완공됐는데요. 용산구청은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CCTV로 혼잡도를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책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부랴부랴 마련됐습니다. 그 골목이 좁은데 비해 사람이 되게 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람이 많고 약간 거리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참사가 난 골목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골목 뒤편으로 이동해봤습니다. 호텔 뒤쪽에 설치돼 있었던 불법 증축물과 주점이 설치했었던 행사 부스 때문에 참사 당시 제가 서 있는 이곳의 도로폭은 3m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철거됐고 도로폭은 5m에 이릅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원 곳곳에선 여전히 불법 증축물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참사 후 지난달까지 용산구에서 적발된 불법 증축물 중 200개 정도가 아직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평일에만 단속을 하셔서 주말에는 깔아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올해 헬로윈에는 그나마 1년 전엔 없었던 인파관리 인력이 골목마다 배치될 걸로 보입니다. 그냥 뭐 술집 직원들만 있었고 따로 안내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헬로윈 기간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등에서 동원하겠다고 밝힌 인력은 모두 합쳐 3천여 명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밤 윤익은 경찰청장은 충북 제천의 캠핑장에 있었고 개인 일정을 가졌다고만 밝혀왔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주말인데 뭐가 문제냐던 윤 청장의 당일 구체적인 행적을 KBS가 처음 확인했습니다. 제천으로 출발한 건 새벽 6시 50분쯤. 등산을 위한 거였는데 동행한 건 우모 총경 등 경찰관들이었습니다. 10월 29일은 헬로윈 행사뿐 아니라 대통령실 앞 대규모 집회 등도 예고됐던 날. 동행한 우모 총경은 큰 집회가 있는데 형님의 대범함은 가늠할 수 없다고 윤 청장을 추켜 세웠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일 모임 사진. 등산 뒤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윤 청장은 최소 저녁 8시 30분까지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쓰러진다는 이태원 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각입니다. 윤 청장은 그날 밤 11시에 잠들어 참사 보고를 2번 놓쳤고 12시 14분에 기상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은 SNS 보고가 9차례 더 있었습니다. 당일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이 밤 11시 40분 수십 명이 실신했다는 기사를 전송했고 20여 분 뒤 교통정보센터장이 다수에게 CPR 시행 중이란 보고를 합니다. 홍보 담당관도 2차례 사상자가 100명이라는 기사를 보냅니다. 기존에 공개한 참사 보고 2건을 포함하면 모두 11차례 연락이 빗발쳤지만 1시간 넘게 답하지 않은 겁니다. 참사 사건이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참사를 인지하셨다는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윤 청장은 근무지인 서울을 벗어나면서 내부 시스템에 입력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네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경찰청은 KBS의 질의에 제천에 간 건 개인 일정이란 답변을 그대로 반복했고 상황관리관의 공식 참사 보고는 2차례가 맞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서도 사태 수습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던 윤익은 경찰청장.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넘어 참사 사실을 알고 서울로 향하던 윤 청장에게 새벽 0시 40분쯤 한 통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옵니다. 보낸 사람은 확인 불가. 내용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상의 안전 책임을 규칙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청장은 바로 잘 알겠습니다 라고 깍듯하게 답합니다. 사건을 인지한 지 30분도 안 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방향부터 정한 건데 이는 실제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5분 뒤 홍보 담당관에게 즉시 수사본부 꾸려 지자체, 주최 측 등 안전조치 책임 사실 확인 예정이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대변인실은 새벽 1시쯤 거의 그대로 언론에 공지합니다. 희생자가 속출하던 새벽 3시 이후 윤 청장은 이번엔 경찰은 책임을 회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간부 2명에게 보냅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어디선가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신속히 우리청 조치 사항이 대통령 등에게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위한 글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이 없어 경찰이 관리하지 않았고 이동 통제 근거도 없다. 책임 논쟁 때 차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주장하면 면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수사 드라이브로 주최 측 책임을 부각해야 한다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의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윤희근 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와 참고하려고 메모했을 수 있다. 수사 지시는 청장으로서 일반적인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경찰 동료들과 등산한 후 술자리를 가진 윤희근 경찰청장. 그동안 윤 청장은 당일 밤 11시에 잠들어 12시 14분 기상할 때까지 보고를 2번 놓쳤다고 말해왔지만 더 많은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상황관리관은 물론 당일 등산 모임에 참석한 경찰, 교통정보센터장, 홍보 담당관 등이 참사 소식을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한 건 모두 11번이었습니다. 윤 청장의 기존 주장보다 훨씬 많은 보고 누락이 있었던 건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 청장은 당시엔 몰랐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당시 뉴스 링크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참사를 인지한 직후 정무적 대응부터 고심한 정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알 수 없는 인물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경찰의 주도적 수사로 구청장급 이상에게 안전 책임을 귀책시켜야 한다는 말에 윤 청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깍듯하게 답한 상대방이 누군지 질의가 쏟아졌지만 윤 청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습니다. 장관님은 아닙니까? 네네. 그럼 대통령실에서 보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누가 보냈습니까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 청장은 참사에 대한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대통령실 보고를 강조한 건 경찰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책임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이고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사 지시가 아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 장관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소식을 처음 들은 건 새벽 0시 14분. 이후 가장 먼저 통화한 건 김광호 서울청장, 이어 수행경찰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한 사람은 박모 치안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경찰이었습니다. 박 치안감 관은 새벽 0시 34분 통화한 후 새벽 1시 무렵까지 모두 9차례 연락을 시도해 3번 통화하고 5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새벽 0시 51분, 박 치안감이 보낸 문자는 대통령께서 관계자들에게 전화 중이란 거였습니다. 이어 1분 뒤에는 도로 혼잡 말씀 중이란 문자를 보냅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진행 중인 시각, 윤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겁니다. 윤 청장은 알겠다, 서울청장 현장 도착 지휘 중이라고 답한 뒤 홍보 담당관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사본부를 구성해 지자체, 주최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 책임 등을 확인 예정이란 거였습니다. 윤 청장이 기상 후 새벽 1시 무렵까지 50분 동안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한 건 모두 21차례. 이 가운데 10번이 대통령실 박치안감으로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 뒤늦게 현장으로 향하던 윤 청장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됐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윤 청장은 희생자가 쏟아지던 새벽 3시 이후엔 경찰 간부 2명에게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어디선가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신속히 우리 청 조치 사항이 대통령 등에게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 조치 사항이 부위 등에게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 메시지를 보낸 건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이제 보도를 보고 그럴 수 있다고 요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박치한 감은 당시 긴급 상황 회의는 보안을 필요로 하는 회의가 아니었고 윤 대통령의 통화 사실이나 발언 내용을 전달한 것을 동량 보고로 볼 건 아니다. 당연히 전파해야 할 사항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낸 김광호 서울청장을 오늘 유임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